안녕하세요. 전국 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오늘은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 후원금 요청 겸 활동보고도 좀 할까 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 저희 지부 활동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매년 조금씩 모금을 했어요. 그 아직 조합원 수나 후원회원 분들의 수가 많지가 않아서 조합 수입이 완전히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엔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모금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모금을 진행하면은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뭐 조합원 분들이나 뭐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그 활동지원사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그 소액이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좀 한두 분이 퍽퍽 많이 내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 이왕이면은 그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밀어놓은 것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노동조합에서 2021년 들어서 그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 임금 근로시간과 743 행정해석을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 지부에서 왜 그걸 문제 삼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8월 31일입니다. 그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막 뉴스가 뜨고 그랬는데 그 예산안에 2022년 활동지원 수가도 내용도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이게 공무원분들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휴일 들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뭐 추석이라든가 뭐 달력에 빨간 날 이런 게 있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그 유급휴일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바뀐 게 2018년 3월에 그 근로기준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사도 많았고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뭐 5인 이상, 30인 이상, 300인 이상 이렇게 적용 시기를 달리 했었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뭐 어쨌건 법이 바뀌었고 활동지원 현장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뭐 최저임금이랑 법정수당 보장할 정도의 수가가 되어야 한다. 거의 뭐 한 2015년부터 매년 뭐 주장하는데도 뭐 잘 반영이 안 되니까 뭐 일찌감치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지부도 뭐 작년 수가 인상 투쟁 피켓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관공서 공휴일 적용 준비해야 된다. 수가 인상하려면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가의 일부이 반영이 되었다고 뭐 말도 듣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이 되어서 활동지원기관들 사이에 그 떠도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743 행정해석이었어요. 2020년 3월에 이미 고용노동부는 이런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인데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관련 법조문을 한번 보고 가자면요.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는 게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주휴수당, 주휴일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는 돈 받고 쉬게 해주는 거 이걸 제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55조 2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정해야 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보면은 그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외에도 유급휴일을 규정하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 딱 한 줄로 돼 있는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랑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에서 요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라 뭐 해서 내용을 보면 주휴일이랑 관공서
관공서 공휴일이랑 노동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유급휴일로 해라 돼 있으니까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막 꼬아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 공휴일만 애초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면 유급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를 노동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노동부 말은 그겁니다. 법문상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애초에 법 개정 취지가 그 휴일을 늘리고 급여의 삭감을 막는 것이지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다. 애초에 일 안 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면은 줘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뭐겠습니까? 사실 사장님들 시각 아니겠어요? 법에 일괄적으로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뭐 돈 더 주는 게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편을 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업주들이 관공서 공휴일을 아예 근로제공 예정에서 빼버립니다.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유급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활동지원기관들 중에 명절에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희 기자회견을 제가요양 지부랑 같이 했는데, 제가요양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그렇게 써버립니다.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한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이 처음부터 그랬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2018년 법 개정이 있었고 3월에, 그리고 이 행정해석은 2020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2018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오는 자료인데, 여기서 네모 6번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다 개정 이유,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 이에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그러니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바꾼 이유가 사실상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통해서 그 공휴일 휴무 규정이 있는 사업장들, 뭐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대기업들이겠죠. 뭐 이런 사업체랑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차별이 존재해서, 여기서 차별이 존재해서 법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공휴일을 뭐 차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최초가 아니라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이미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기관에서 배포한 고용노동부 답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조건을 달아요. 다만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있어서는 월급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1급제 또는 시급제는 추가로 1인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행정 해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도 다 법에 나와 있는 유급휴일인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시급제나 1급제에 유리하게 행정을 해석을 해왔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안 해도 되는데 시급제는 더 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저는 시급제 노동자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잖아요. 사실 월급제보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행정 해석을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 해놓고는, 지금은 또 이제 이걸 시급제라든가 뭐 1급제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좀 이게 왜 이런 건지, 일관성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월급제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애초에 월급제 설정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반영을 한 거면은 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사실 월급제에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게 일관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은 일관성이 없다. 일단은 법에서 말하는 유급휴일들이 주휴일, 노동절, 관공서 공휴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에서 일관성이 없고, 또 월급제랑 시급제, 1급제냐 이 차이에 따라서도 일관성이 없는데, 이거는 좀 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그냥 뭐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일부 늘어났고, 곧 대체 공휴일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또 뭐,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뭐 8시간까지는 뭐 보전해준다 이랬던 게 이게 공휴일법 통과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22년부터도 일요일에 뭐 공휴일 겹쳐지면은 뭐 대체 공휴일 다 준다 뭐 이런 법들이 최근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도 막 나오고 그랬어서, 사실은 뭐 이거 그렇게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뉴스 보신 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겹치면은 뭐 대체 공휴일 늘어나서 뭐 국회의원들 일 잘했네, 뭐 이렇게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 공휴일이면 무슨 일이 있냐, 이게 또 법에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규정하냐 했더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또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휴일법에 대한 대통령령이래. 이래가지고 또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임금근로시간과 743을 적용을 시켜서 공휴일법에 규정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도 애초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월급제 노동자들은 보장받는 유급휴일이 더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공휴일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데 시간급제 노동자들은 사장님들이 그냥 애초에 이날은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야 하면 그냥 유급휴일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더 확대가 되는 행정해석이다. 그런데 애초에 공휴일법을 입법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딱 보면 이건 법에 이제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하는 예전에 그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을 유급휴일을 민간에 적용하는 거니까 딱 그만큼만 한 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각 분야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목적을 한다 이렇게 해놔도, 그냥 시간급제 노동자들은 그냥 일하기로 한 날 아니면 유급휴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다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못 박아놔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이렇게 엎어질 수 있다. 사실상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회 차별을 심화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 743이다. 그래서 다시 저희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둘러싼 이런 법 적용은 사실상 시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마 분명히 저희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거, 유급휴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안 드러났을 건데, 저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급제 노동자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공휴일을 차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라는 투쟁, 그러니까 저희 단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 과정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그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했습니다. 8월 17일에 했는데 뭐 속 시원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관공서 공휴일, 이렇게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새로이 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수가 분리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보장해라. 뭐 유급휴일 숫자도 이제 매달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활동지원 기관들도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냐. 별도로 지급하고 통일성 있게 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현상 없게 해달라. 그리고 별도로 지급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런 기간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뭐 애초에 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관리 감독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2022년 수가에도 이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고 했는데 뭐 답변은 못 들었죠, 그날은. 근데 오늘 2021년 8월 3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도 뿌렸는데 정부에서 올린 예산은 2022년 수가가 14,805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그 공휴일법 뭐 늘어난 것 때문에 유급휴일 보장해야 할 일수가 엄청 늘었는데, 일단 인상폭이 너무 터무니없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갔고,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노동조합에서는 국회 투쟁을 해야겠죠.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거 수가 요걸로 안 된다, 요거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러 돌아다니고, 뭐 저희도 1인 시도 하고, 이제 또 가능하면은 지금 다른 이제 같이 주장할 단위들 모아서 요구안도 정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뭐 2022년 수가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정리가 되면은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어떤 활동을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하고, 뭐 다시 한번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